안녕하세요. 점검중 3학년 학생들. 어떻게 시험 공부는 잘 하고 있나요? 이번에 특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2, 3학년이 같이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3학년이 뒤에 치게 되면서 월, 화, 요일 애매하게 수업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교라면 그냥 여러 번 편하게 질문도 받고 자습도 하고 이럴 텐데 뭔가 찍어 올리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풀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용으로 선생님이 저번 주에 퀴즈를 나눠줬었는데요. 퀴즈 답지를 그냥 올리기보다는 혹시라도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크게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시험 공부가 먼저니까 답지 확인하면서 자기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풀이 영상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려웠던 문제 중심으로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는 네이버 폰 과제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름과 번호만 적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 시험 공부 잘 하시고요. 역사 성적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특히 이번 시험 범위는 정말 코딱지만큼밖에 없어가지고 가뜩이나 뭐 요약이고 나발이고 없이 정말 힘들게 출제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퀴즈까지 줬단 말이야. 기본 성적은 나올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풀이를 하겠고요. 오늘은 편의상 영상을 끊어 올리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상 풀로 보시기보다는 필요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모든 문제 다 이해 안 가시는 친구들은 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2학년 때 봤었던 교과서 역사 1에 있었던 그림 자료예요. 우리 첫 시간 수업할 때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2학년 때 배웠던 역사 내용이 자연스럽게 3학년 한국사에 연결이 되어 바로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세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에 힌트가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둥, 여기도 막 빌려갔다, 뭔가 곡식을 빌려갔다 이런 얘기겠고요. 군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조선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세 가지 세금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 세금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란 말이야. 즉, 전정과 관련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빌려갔어요. 우리 세금제도 중에 빌려가서 그 이자 때문에 내게 된 세금. 원래는 세금 아닌데 환곡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요건 명확하게 군포라고 아예 줬죠. 군역, 군정과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즉 19세기 말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정상적으로 세금이 걷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바로 전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 군정의 문란 합쳐서 삼정의 문란이 되겠습니다. 요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요. 가, 다 그림을 참고해서 빈칸을 채우라고 했어요. 이미 설명했었죠. 가, 뭐와 관련된 것? 전정, 전정의 문란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라는 거고요. 나는 환곡의 문란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는 군정의 문란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엄격히 말하면 가는 전정의 문란 중에서도 도결, 도결이고 나는 황곡의 문란 중에서도 장부를 위조하는 약간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다는 군정의 문란 중에서도 황구첨정, 백골진포, 임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2학년 때라면 이거 구분을 하라고 하겠지만 지금 3학년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 적어놨지 꼭 이렇게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흥선대원군께서 이 삼정의 문제를 개혁을 했었죠. 전정은 양전 사업의 방식으로 토지의 원래 주인을 찾아줬었고요. 환곡 같은 경우는 탐관오리들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창제, 백성 스스로 환곡을 올바르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의 군정인데요. 군정은 제도를 좀 많이 바꿨죠. 당시 이런 군정의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 지출해야 될 군사비는 많은데 군역을 내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가 문제였거든. 왜냐면 우리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양반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군역의 부담을 면제를 받기 시작해요. 그 상황에서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흔들리면서 양반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야 될
그 사람 숫자가 주는 거야. 군정을 담당하는 사람 숫자가. 그 백성들한테 더 많은 양을 떠넘기게 되는 거지. 이걸 해결하려고 영조가 균역법이라는 법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엔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이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군포는 호마다 징수를 하게 만들었죠. 즉 신분 구별 없이 양반 평민 구분 없이 집집마다 모두 군포를 내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 결과 밑에 문제입니다. 바로 이 호포제. 호포제가 양반층의 불만을 가져왔다라는 거고요. 왜냐? 호포제 누구도 세금 내게 해서 양반도 세금을 내겠단 말이야. 세금 기준이 신분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분 구별을 없앴기 때문에 양반도 세금, 군역을 담당을 하더라. 군역 오케이.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적은 김에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로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알다시피 늘 그렇지만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문장을 깔끔하게 적기가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서술형 시험이다.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주어 서술어 분명하게. 저번에 중간고사 때도 이것 때문에 다친 친구들 좀 있죠. 점수 깎인 친구들. 자, 위 해결책 중에서라고 내가 분명히 줬어요. 가나 다 중에 뭐를 적어야 돼요? 다 호포제이다. 다와 관련한 호포제이다. 이렇게 다 뭐뭐이다. 주어 서술어 명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신분구별이 사라져서 양반도 군역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답 해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 선생님 이거 적은 것보단 예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조약문을 맞추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수업 시간 할 때 이런 조약문 본 적 없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조약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단서가 되는 조항은 마지막 세 번째 조항인데요. 자,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즉, 이 조약을 계기로 일본이 조선 안에 군대를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물포 조약이죠.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김옥균이 갑신정변 때 이걸로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게 제물포 조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보자면 요 앞에 흉도라는 단어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흉도, 흉자가 그 흉폭하다, 난폭하다, 폭력적이다 이런 거 의미하고요. 도자는 무리 도자거든. 그러니까 당시 조선 안에 아주 흉포한, 난폭한, 폭력적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일본 관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자, 난데없이 조선에서 와 난리가 터져서 일본 관리들이 급습을 당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사건 중에 기억나는 거? 이모군란인 거죠. 그래서 이 이모군란 때 갑작스럽게 피해를 받게 된 일본, 조선의 치안 상태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라는 핑계로 군대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재물포조야. 내용 읽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해석하시면 금방 맞출 수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익숙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 사료가 되겠고요. 교과서에는 내용만 언급이 돼서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 실어놨던 사료입니다. 둘 모두 네이버폰 과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어떤 책에서 나온 글이죠? 바로 육일준의 서유견문 기억납니까? 서유견문과 관련된 거고요. 자, 나는 요거 기억하시면 금방 맞출 건데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 조선 책략이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요. 가와 관련된 책은 무엇인가? 방금 적었죠? 서유견문이 되겠고요. 육일준이 보빙사를 다녀오면서 작성했던 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서술형 시험일 때는 그냥 서유견문 적으면 안 되죠. 뒤에 뭐 달아야 돼? 서유견문이다. 여러분은 답 쓸 때 꼭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점 꼭 유념하시고요.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가를 서술한 인물이에요. 서유견문을 서술했던 건
육일준이었죠? 자, 근데 이 육일준이 보빙사로서 책을 쓴 것만 아니라 뒤에 가면 우리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1880년대 중후반 조선이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야. 북쪽에서 러시아, 서쪽에서 청나라, 동쪽에서 일본, 남쪽에서 영국 쳐들어오는 이 시기에 뭔가 육일준이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결책을 제시한 게 있었어. 조선을 어떤 국가로 바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네, 조선 중립국론입니다. 조선을 중립국으로 변화시키자는 이론이다라고 해서 중간에 화자 넣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조선 중립국론 혹은 조선 중립국화론이라고 불리는 요 이론인데요. 육일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육일준하면 요 두 가지 같이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와 관련한 책, 나 아까 뭐라 그랬죠?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은 수신사로가 썼던 김홍집에 의해서 전파가 됐던 책인데요. 조선책략은 미국과의 수교, 위정척사 운동 등등에서 여러 차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출제를 했고요. 자, 조선책략. 요 글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라고 안내를 했단 말이야. 당시 러시아가 조금씩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정책 때문에? 남하 정책 때문에 혹은 다른 말로 남진 정책 때문에 기억납니까? 이것은 세계사 때도 수업했었던 내용인데요. 여러 차례 수업을 했어.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진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미 아편 전쟁 시기에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사이에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마주치는 지역 하나를 정복을 하게 되어 바로 연해주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를 장악하게 되면서 조선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요것 때문에 청나라가 쟤네가 조선 먹으려고 하는구나.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조선한테 너희 러시아 조심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이때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동항.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이 조선 책략을 읽었던 고종, 많고 많은 서양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밑줄 친 니은에도 있듯이 조선 책략, 미국과 이어지는 걸 제안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자, 이 미국과의 조약은 우리 조선에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불평등적인 모습이 있네요. 긍정적인 요소로는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우리 배웠었는데요. 하나는 관세와 관련된 거. 그쵸?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관세 자주권을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라는 거지. 관세 자주권.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일본 상품까지도 관세를 매기게 됐었거든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세 자주권을 회복했어요. 요거 말고 긍정적인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엔 없지만 내가 알아두라고 한 게 있었죠? 네 글자. 거중조정입니다. 거중조정. 미국이 우리 편 들어주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우리 교과서엔 안 나왔어요. 왜냐? 실제로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라 테프트 미략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또 요구를 해요. 일본에게도 허용해줬던 치해법권 1차적인 불평등 요소였고요. 치해법권도 안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 최애국 대우. 기억납니까? 최애국 대우. 미국은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국가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권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요런 모습 우리 배웠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거 답 적으실 때도 항상 내가 지금은 간단하게 적지만 원래는 앞에 주어 서술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가는 서유견문이다. 나는 조선책략이다. 가를 쓴 것은 육일준이고 육일준은 조선 중립국론을 주장했다. 나의 영향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은 우리의 관세 자주권 회복에 도움을 줬다.
하지만 최애국대우라는 불평등적 요소가 있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지문은 노래인데요, 여러분. 자, 네이버 폰 과제라든가 학습지에서 소개했던 자료죠. 바로 경복궁 타령이라는 민요입니다. 중간에 경복궁 중건 답을 아예 줬어요. 그죠?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사업 대원군이 왜 했었죠? 경복궁 왜 다시 지어요? 그치. 바로 당시 대원군의 정책으로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지. 결국 대원군의 정책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왕권 강화라고 했고요. 특히 경복궁 중건 사업은 바로 이런 왕권 강화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는 일종의 과시입니다. 자랑하려고 만든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짓는 동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왕권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니까 강하고 위대해. 당연히 궁궐도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원군은 이때 두 가지 방책을 세웠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했던 건 기부금을 받아요. 근데 그냥 기부금이 아니라 용어가 있었죠? 원납전. 명확하게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사업을 위해 원납전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지? 문제점은 이 기부금이 정말 내가 원해서 내는 기부금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의미가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강제적인 면모가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당시 돈 있던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납부를 해야 됐던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건데요. 즉 정리하면 원납전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했다. 요런 키워드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로도 돈이 모자라요. 결국에 대원군은 새로운 단위의 돈을 만들었죠. 자, 여기에 필요한 키워드는 당백전. 당백전. 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당백전이란 이름의 새로운 뉴 화폐,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다. 미안해요, 여러분. 글씨를 내가 급하게 적으면 이게 깨지더라고. 문제가 30분 안에 풀이가 불가능한 거거든. 근데 30분 안에 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급하네. 그래서 글씨 깨지는 거 봐주세요. 어차피 답지 올라가니까.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죠. 물가 상승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키워드와 관련된 개혁운동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정충구, 청푸정쟁, 뭐야? 할 수도 있지만 요거 보면 바로 맞춰야 되죠. 급진개업파, 김옥균. 자, 이거와 관련된 사건은 갑신정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최소한 요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급진개업파. 마음이 너무 급해서 정치적으로 큰 사건을 갑신연에 일으켰었죠. 김옥균 중심의 갑신정변이고요. 자, 이 사건 몇 번째 개혁운동? 첫 번째, 최초의 근대개혁운동, 최초의 개혁운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이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밑에 있던 변화를 하면 할수록 권리 획득에 유리했던 계층이 아니라 변화를 하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지배층 세력, 위에 있는 놈들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 지배층이 주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3일 만에 끝날 정도로 굉장히 사건이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 가장 결정타가 됐던 게 김옥균이 누굴 너무 의존해서 일본 외세 의존적인 모습이 보여요. 일본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 외세 대신에 일본 의존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외세에게 의존했는데 이게 또한 누구에게 칭찬받지 못했다는 바로 백성들이 김옥균의 개혁에 공감하지 못하는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백성의 응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일본을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쌀 그런 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런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학습지에 정리 잘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